우선 사랑이가 질문한 게 14, 28, 40, 62, 2, 3, 70, 5, 6, 81, 2, 4, 7, 2, 8. 심리도 저 25번, 26번, 25, 6, 33번, 33번. 천천히 봐. 49, 49, 50. 69, 70. 69, 70. 네, 아마 69, 70 유형이 같아서 참자. 75, 71, 88. 14번부터 해보자. 자, 집합 A가 1, 3, 5, 7일 때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것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것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일일이 세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1, 3, 5, 7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집합을 만드는 거죠. 이제 1, 3 이렇게 이게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해. 1, 3. 선생님은 작은 것부터 튀어나오고 거는 걸 선호하거든. 1, 3 했으니까 2로. 그 다음에 1, 7. 그럼 이제 1을 포함하는 2개짜리 다 만들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3, 7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 7. 그래서 6개가 있겠다. 이 나중에는 우리가 공식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확률 같은 게 배우면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타깝지만 직접 세는 수밖에 없다. 자, 1시 지금 저희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인데요. 빈칸 채우기는 좀 빈칸 채우기답게 해도 될 텐데 우리 이제 빈칸 채우기답게 해봅시다. 얘를 이제 이렇게 바꾼 거지. 그럼 드물간의 법칙이라는 게 여집합을 분배를 할 때 이 집합의 연산에도 분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B에다가 분배를 하면 B의 여집합이 될 거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C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이런 거 좀 치사한데 이게 분배 법칙이었지. 내가 분배 법칙을 설명을 안 했구나. A 교집합을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부른다. 우리 곱셈 나눗셈 분배할 때도 분배 법칙이라고 불렀었는데 분배 법칙이다. 그래서 A 교집합을 분배하면 이렇게 되고 A 교집합을 여기 분배하면 이렇게 되는데 원래 하려던 연산이 합집합이었으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합집합 써주면 됩니다. 가에서 나로 이렇게 바뀌는 게 요거 얘는 뭐겠니? 그치 이거 결합 법칙. 너무 치사한데 결합 법칙. 우리가 이거랑 똑같아요. 덧셈이랑 똑같거든요. 여기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나 그 다음에 B 더하기 C를 계산하나 같다. 이게 이제 결합 법칙이었거든. 뒤 괄호를 어디다가 해도 뭘 먼저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걸 결합 법칙이라고 불렀었고,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여집합 있으면 여집합을 뽑아내는 것도 할 수 있었어야 되거든. 그래서 B의 여집합에서 여집합 뽑아내면 B가 될 거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뀔 거고, C의 여집합에서 여집합 뽑아내면 C가 돼서 요거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이 드물간의 법칙이죠. 드물간의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거꾸로 한 거거든. 그래서 B 합집합 C 전체의 여집합이 됩니다. 집합 기호들은 다 덧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덧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에 조금 더 느낌이 가깝기는 한데 그런 느낌은 비슷해.
연산에 대한 법칙은 똑같이 쓰지. 조금 전에 25번에서 나한테 분배 법칙할 때요. 합집합의 경우에 중간에 뺐잖아요. 그치.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써볼까? A 교집합에 지금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요거를 한 거잖아. 그럼 A 교집합을 이렇게 분배를 한 거지. 그래서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 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도 이렇게 분배를 하면 A 교집합에 C의 여집합이 이렇게 됐지. 그럼 내가 애초에 이 둘을 합집합을 계산하려고 했으면 그게 그대로 여기 이렇게 온 거야. 얘가 여기 이렇게 온 거지. 이게 뭐랑 똑같냐면 내가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분배한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 A 곱하기 B가 되고 이렇게 하면 A 곱하기 C가 돼서 원래 더하려고 했으니까 더하기 이렇게 오는 느낌이잖아. 얘가 그대로 똑같이 오는 느낌. 똑같은 느낌인 거지. 그다음에 28.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 합집합 A와 같은 걸 골라달라고 그랬거든. 이제 이런 게 되게 사실 어렵고 연습이 많이 필요해. 보통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합집합 A를 분배를 이렇게 할 거야. 분배를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A랑 만나니까 A 합집합 A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만나면 B 합집합 A가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원래 하려던 계산이 교집합이니까 지금 교집합이 이렇게 오겠지. 그러면 A 합집합 A는 누구니? 그치,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교집합 B 합집합 A가 올 거야 이렇게 올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분배하면 또 얘 될 거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뭐의 도움을 받는 게 좋냐면 벤다이어그램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 가장 일반적인 상황, 집합 두 개짜리 벤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게 항상 겹치는 거 있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비합집합 A는 요거 전체지. 요거랑 A의 공통 부분을 찾고 싶은 거야. 그치. 그냥 A.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거랑 같은 걸 구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A가 되는 걸 이제 일일이 다 계산해봐야 돼. 우선 얘는 뭐가 나올까?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B랑 그치 이거 B 나와. 그래서 아니고 얘는 A에서 교집합 뺀 거니까 여기만 나오죠. 순수하게. 이것도 다르네. A에서 B 빼기 A를 계산해야 돼. 여기다 B 빼기 A를 한번 보여볼래? 이렇게 있으면 B에서 A를 빼는 건 순수하게 B 요거 남는 거거든. 그럼 A에서 요걸 빼겠대. 뺄 게 있니 없니? 그러니까 이게 A만 나겠다. 3번이 4.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다 해봐야 돼. 집합의 연산이 많이 귀찮아. 그래서 집합은 잘 모르겠으면 벤다이어그램의 도움을 받는 게 엄청나게 좋아. 자, 이 이제 조건제시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자 A는 X다. 그러니까 A는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요거를 만족하는 X들을 원소로 간다는 뜻이니까 방정식의 해를 원소로 갖겠다는 거지. 그럼 이 X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그럼 얘 요 방정식의 가 0이 오잖아. 그러면은 얘는 0하고 1하고 5를 이렇게 먼저 갖겠다. 우리 항상 조건제시법으로 나오면 이렇게 원소나이법으로 바꿀 거고, 집합 B는 X가 X는 4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는 그치 1, 2, 3, 4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자 N A 빼기 B의 원소랑 B 빼기 A의 원소를 구하라는 거잖아. 선생님이 늘 항상 나는 벤다이어그램을 되게 선호해. 이렇게 있으면 지금 교집합이 1 하나 있지. 그러면 0하고 5는 A에만 속해야 되고 2, 3, 4는 B에만 속해야겠다. 그럼 A 빼기 B는 여기잖아. 순수하게 A에만 속해 있는 원소의 개수 2개. B 빼기 A는 0이니까 3개. 그래서 5가 답이 되는 거지. 그 30번에 3번까지. 먹자. 30번에 3번. 아, 이게 집합은 차집합이 항상 차 빼기랑 완전히 다르다는 걸로 좀 꼭 기억을 해야 되거든. 그럼 얘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 선생님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 우리 일반적으로 집합 3개짜리는 이렇게 그리기로 했지. 이렇게 그리기로 했거든.
자, A 빼기 B를 한번 표현해보자. A 빼기 B는 선생님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여기 이제 순수하게 A만 속해 있는 게 여기서 C를 빼겠대. 그럼 여기서 C를 빼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칠한 거랑 C의 공통 부분을 빼는 거지. 그럼 어디가 빠질 거냐면 여기가 빠지겠네. 여기가 빠지겠지.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애가 이 앞에 쪽이 될 거야. 좌변. 그럼 뒤에 것도 한번 해볼까? 벤다그램 이렇게 그리면 자, B 빼기 C를 먼저 그려보세요. B에서 C 빼면 B에서 C를 빼면 요거죠. 파란색이잖아. A에서 파란색을 빼겠대. 선생님이 지금 A를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A에서 파란색을 빼는 거니까 누구만 빠지겠니? 여기 겹치는 부분만 빠지지. 여기만 이렇게 빠지지. 우변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되는 거지. 그치, 다르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래서 벤다이그램은 많이 그럴 거야. 그다음에 40번. 자, 집합 전체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빼기 B가 공집합일 때 다음 중 성립하는 걸 골라달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누적이 좀 돼서 쌓여야 되는데 A에서 B를 뺀 게 공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반드시 A가 그치 똑같은 것도 되는데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렇게 돼야 돼. A가 B의 부분 집합이어야 항상 A 빼기 B가 공집합이 성립할 거야. 지금 시온이가 얘기한 A랑 B랑 같을 때도 성립하지.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상태였지. 그래서 요걸로 퉁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일 때 옳은 거 골라달라는 거니까 우리 교집합하면 우리 흡수법칙 했었지? 교집합하면 작은 거 나오니까 1번을 우리 합집합하면 뭐 나와야 되지? 합집합하면 B 나와야 되지? 이 정도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 빼서 공집합이면 요 부분에서 포함하기가 저렇게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해. 전체 집합 이렇게 네모 안에 두 개 부분 집합 있고 그 두 부분 집합 안에 여집합에는 막 숫자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는 항상 있어야 돼요. 아니 항상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A, B랑 전체 집합 안에 A, B를 이렇게 잡으면 A, B 아닌 것도 거의 웬만하면 있기 마련이니까 바깥쪽에 좀 생기기 마련이긴 한데 항상 그런 건 안 생길 수도 있긴 하지. 가장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바깥쪽에 생기긴 하지. 자, 집합 A가 12I의 홀수다. 우리 항상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면 무조건 원소나열법으로 바꾸고 풀 거야. 그럼 12I의 홀수니까 1, 3, 5, 7, 9 이렇게 하면 이제 쉽게 알 수 있어. 3은 A의 원소이다는 맞지? 자, 이거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은 A의 원소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돼?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라고 써야지 맞는 거지. 니은은 틀렸고 니은은 맞겠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니? 3을 가지고 집합을 만드는 거지. 항상 집합은 중괄호로 열고 닫는 거니까 이거 3을 집합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냐고 물어본 거니까 이거는 맞아 틀려? 그치. 이거는 집합 기호니까 이렇게 원소 기호로 쓰면 안 되니까 틀린 거고. 얘도 공집합에 이렇게 집합 기호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거는 그냥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 이유 한 번만 다시. 요거 우리 3에다가 중괄호로 열고 닫았으니까 얘는 집합이란 뜻이잖아. 우리가 요 삼지창은 언제만 쓰는 거냐면 이거 원소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지. 집합은 원소가. 그치, 집합은 원소가 아니니까 요렇게 써야 되는 표현이지. 원소로 표현할 거면 이렇게 3만 쓰고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50번 똑같은 거야? 한번 그래도 해보자. 똑같은 거네. 그래도 이거 그러면은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2하고 6을 뽑아서 중괄호로 열고 닫았다라는 건 집합을 만든 거니까 이제 2하고 6은 부분 집합이라는 건 맞는 건데 이렇게 집합으로 만들었는데 원소기로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 그래서 얘가 또 틀린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집합, 얘도 집합이니까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얘는 맞을 텐데 공집합에 집합기호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맞아가 틀릴까? 그치. 이게 또 공집합의 의미니까 이렇게 해야 맞겠지. 이렇게 하면 맞겠지. 그다음에 자, 집합 ABC가 A 교집합 B는 1, 4, 5고 B 교집합 C는 5, 6, 7, 8을 가져오실 때 B 교집합 A 합집합 C의 모든 원소량을 구하시오. 항상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좋아. 집합이 3개잖아.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집합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생길 거야. 이렇게 생길 거고. 이제 또 이렇게 A 교집합 B가 1, 4, 5야. 여기 안에 1, 4, 5 같은 선생님 파란색으로 써볼게. 여기 파란색 안에 여기 안에 1, 4, 5가 들어있어야 되고 B 교집합 C 이제 빨간색으로 써볼게. 이 빨간색 안에는 5, 6, 7, 8이 들어가야 돼. 그럼 지금 그치 가운데 파란색에도 들어가고 빨간색에도 들어가는 애를 지금 빨리 찾아봤더니 5밖에 없지. 그럼 5가 여기 있어야겠네. 이렇게 5는 여기 있어야 돼. 그럼 나머지 1하고 4는 여기에만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5를 제외한 6, 7, 8은 여기에만 있으면 된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A 합집합 C랑 B의 교집합. 자, 이것도 벤더그램 한번 그려볼게. 자, 벤더그램이 진짜 제일 좋아. C가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일부러 색칠하면서 이렇게 A 합집합 C가 어디냐면 A랑 C랑 합친 거니까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한 데가 A 합집합 C지? 자, B는 어디냐면 B는 이 빨간색으로 해볼게. 요거.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A 합집합 C랑 B의 교집합이니까 빨간색하고 보라색이 동시에 칠해진 여기를 구해달라는 거죠. 여기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구해달라는 거지.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써있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5, 1, 4 요거 3개. 그래서 답은 10이 답이 되는 거지. 근데 31이 답인데. 31이 답인 거야. 뭐지? 아니 그림을 잘못 그렸어. 비교집합 C는 여기잖아 여기. 여기니까 6, 7, 8이 여기 있어야 돼. 그럼 요거 다네. 요거 다네. 그러면 다 더하면 30이 나와. 다 더하기 답이다. 그다음에 12. 똑같은 문제지만 연습하기로 한번 해봅시다. 자, 얘도 이제 집합 3개짜리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다. 그럼 A 교집합 B는 선생님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볼게. 여기가 이제 A 교집합 B고 B 교집합 C는 또 여기가 되겠죠. 빨간색 여기가 되겠다. 여기. 그러면 지금 보라색 빨간색에 동시에 들어가는 게 5, 6이에요. 5, 6은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보라색만 들어가면 1은 여기 있어야 되고 빨간색에만 들어가면 7, 9는 여기 있어야겠다. 문제에서 A 합집합 C랑 아까랑 똑같아. A 합집합 C랑 B의 교집합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또 여기네. 그냥 이거 다 더해달라는 거네. 그래서 1, 5, 6, 7, 9 다 더하면 10, 22, 28, 28이 답이 되겠다. 문제를 그럼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63.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늘 벤 다이어그램을 제일 선호해. 지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잖아.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7개. 얘가 27개야. 그 다음에 A가 16개야. 얘가 16개고 B가 15개인데 지금 공통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7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 순수하게 A에만 속하는 게 6개거든요. 그치, 여기가 9개가 될 거고 순수하게 B에만 속하는 게 8개가 될 거야. 그러면 전체가 27개인데 요거 3개 더하면 지금 몇 개냐면 24개네. 요 바깥쪽에 몇 개가 있다는 얘기. 그치, 여기 3개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 다 풀었어. A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거든. 이렇게 여집합이 잔뜩 들어있을 때는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주는 게 너무 좋은 거지. 얘는 여집합을 강제로 뽑아내면 얘 A가 될 거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B 전체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치. A 합쳐 B의 전체 여집합이니까 세 개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지. 그다음은 자, 정준의 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봉사활동을 조사했더니 교통안전지도를 한 학생이 21명, 동급생 멘토링이 17명이다. 선생님이 교통안전지도를 그냥 집합 A라고 하고 멘토링을 집합 B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전체 반학생 수의 집합을 전체 집합 U로 놓으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이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를 한 학생의 원소의 개수가 21, 그 다음에 멘토링한 아이의 원소의 개수가 17개다. 이렇게 써보고 두 봉사활동을 모두 한 학생이 최대 A명이고 최소 B명이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모두 두 봉사활동을 모두 했다는 얘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A 교집합 B를 말하는 거지. 요게 최대가 될 때랑 최소가 될 때를 구해달라는 거야. 방법을 알면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 자, 최소부터 먼저 해볼게. A 교집합 B를 최소로 만들고 싶을 때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절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전체 집합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가 핵심이야. 자, 그러면 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얘는 항상 전체 원소의 개수가 작거나 같아야 돼. A의 원소의 개수가 21고 B의 원소의 개수가 17개야. 근데 얘네들은 절대 30명을 넘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이미 요거 두 개를 더한 순간 이미 몇 명이니? 38명이지. 그러면 최소한 같이 한 애가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돼? 8명은 있어야 돼.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는 8명이야. 최소는 8명. 그 다음에 최대는 좀 쉬워. A 교집합 B가 최대가 될 때는 하나에 포함될 때인 거지. 지금은 B가 A보다 적으니까 B가 A에 포함될 때 이렇게 B가 A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 A 교 B가 최대가 될 거야. 최대 몇 명까지 될 수 있겠다? 17명까지 될 수 있겠다. A가 더 커야 돼. 원소의 개수가 이거잖아. A가 21개고 B가 17개니까 B가 더 클 수는 없겠지. 이 최소일 때만 잘 기억하면 돼. 이거 아주 단골 문제, 쉬운 단골 문제. 그다음에 70번. 자, 70번 비슷한 문제 할게요. 교민의 반학생 27명, 전체 학생 수를 27명이다 이렇게 나옵시다. 자, 또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지도 A의 원소의 개수를 11명이라고 하고 멘토링을 B로 나서 B가 21명이다라고 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그러면 얘는 최대일 때부터 먼저 해볼까? 최대일 때는 큰 게 작은 걸 포함할게. 지금 B가 21명이고 A가 11명이니까 B가 A를 이렇게 포함할 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A 교집합 B가 11명일 때가 최대가 될 거고 최소는 아까랑 똑같이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가 반드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아야 된다. 이걸 이용하면 얘가 11하고 얘가 21하고 얘가 27명이니까 이미 더하면 32명이에요. 그렇지. 최소한 5명은 있어야겠다. 그래서 최소값은 5명, 최소값은 5명, 최대값은 11명. 이것만 알면 쉽게 할 수 있어. 그다음에 70. 전체 집합 1, 2, 3, 4, 5, 6의 부분 집합 X 중에서 자 1, 2, 3 교집합 X는 공집합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약간 언어 문제거든.
1, 2, 3하고 x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나오면 안 돼. 요거를 한글로 한번 풀어볼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x는 저거 1, 2, 3 중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원소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어도라는 문제는 1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뭐 1, 3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1, 2, 3 다 가지고 있어도 되고 해서 이걸 일일이 다 세는 건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많이 해봤었을 텐데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전체의 경우에서 그치 여사건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불러 여사건을 빼는 경우를 풀 거야. 전체 경우다라는 거는 아무 조건이 없는 경우거든. 그러니까 전체 경우다라는 거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서 안 되는 거니까 1, 2, 3을 원소로 절대 갖지 않는 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은 지금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2의 6제곱기가 되겠지? 2의 6제곱기에서 1, 2, 3을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아. 어떻게 하면 그치? 지우고 원소의 개수 3개만 남았으니까 2의 세제곱을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64에서 8개니까 56개가 그게 답이 되는 거지. 또 방법을 이제 배워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런 방법을 꼭 이제 숙지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통해서. 76번은 똑같으니까 얘는 뭔가 완전 똑같으니까 81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빼기 B의 여집합이 A, B, B가 성립할 때 다음 중 항상 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면 우선 좌변을 정리를 해볼 거야. 얘를 정리를 해서 이 정리한 식이 A 교집합 B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를 찾아보는 거야. 우선 첫 번째로 좌변을 정리를 할 건데 항상 차집합은 정리할 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차집합이 나가면 항상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뀐다는 성질을 얘기해서 식을 다시 쓰고 갈 거야. 그럼 이거 선생님이 식을 좀 다시 써볼게. A 합집합 B 교집합에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에 여집합을 이렇게 붙여주면 됐었어. 이렇게 바뀌겠다. 얘를 이제 정리를 차근차근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이제 먼저 분배를 해볼게. 여집합 분배하면 얘는 A 그 다음에 합집합 B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은 앞에도 A 합집합 B고 A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교집합이니까 그냥 A 합집합 B가 나와.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A 합집합 B가 얘를 좌변을 정리했더니 A 합집합 B가 나왔어. 근데 얘가 지금 A 교집합 B랑 같고 싶대.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합한 거랑 교집합이 같아진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게 경험치인데 이거밖에 없다. A랑 B가 같아야 합집합과 교집합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누적돼서 쌓여야 돼서 4번이 답이다. 자, 선생님이 이거 팁을 좀 하나만 주면 내가 만약에 이게 요괴된다는 거를 보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반적인 상황에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성형수술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알 수 있어. 자, 일반적으로 A랑 B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A 합집합 B가 이거 전체지. 요거랑 그 다음에 요게 A 교집합 B야. 그럼 A 합집합 B랑 A 교집합 B가 같아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해보면 여기가 없어야 되지. 얘도 여기가 없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만 남잖아. 그럼 지금 A가 이렇게 있었는데 A가 요것만 나왔고 B가 이렇게 있었는데 B가 요것만 나왔다. 아, A랑 B랑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집합의 연산에서 가장 끝판왕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할 수 있으면 진짜 집합을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얘도 여기다 바로 이렇게 차집합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이렇게 바꿀 거고 여집합을 분배를 해볼게. 그래서 써보면 A 합집합 B에 그 다음에 교집합에 얘가 여집합이 분배가 되니까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 우리가 해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게 분배 법칙을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합집합 B가 있고 여기도 합집합 B가 있으니까 합집합 B를 같이 뽑아내면 여기 왼쪽에 A가 남고 교집합 여기 A 여집합이 이렇게 남겠지. 그러면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 합집합 B가 되고 결국은 B만 이렇게 남겠다. 그래서 좌변을 정리한 게 B고 우변을 정리한 게 A 합집합 B다. 그러면 A 합집합 B가 B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흡수 법칙이 중요하다고 한 거고 이런 상황이 돼야지만 A 합집합 B가 B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라는 뜻이 될 거고 그걸 만족하는 거 찾아내면 되지. 여기서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C를 분배한 거야. 네. 이렇게. 그러면 A, C가 분배돼서 A 여집합,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꾸고 B 여집합이 B로 바꾸는 거지. 이렇게 된 거지. 드물간의 법칙을 썼다. 무조건 A 차집합 B는 B의 여집합인 거예요?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A 차집합 B가 있으면 순서를 이렇게 보면 앞에는 그대로 써주고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이 빼기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을 이렇게 달면 돼. 그럼 만약에 B 빼기 A라면 앞에 그대로 쓰고 빼기를 그치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에 여집합을 이렇게 붙여줘. 아니 앞에 여집합 붙으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완전 달라지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 만약에 C의 여집합 교집합 A라고 쳐봐봐. 그러면은 우리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둘의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A 차집합 C라고 쓸 수 있지. 여기서는 C 빼기 A로 쓰면 완전 달라지는 거지. 그럼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 그래서 차집합은 웬만하면 집합의 연산 계산할 때는 안 쓸 거야. 차집합은 늘 혼동이야. 집합 A, B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30개, A가 19개, A 빼기 B가 11개일 때 이거를 보내요. 선생님이 늘 벤 다이어그램을 선호해서 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늘 문제를 풀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일반적인 상황에 이렇게 A, B를 그려놓고 자 전체가 30개야. A가 19개, 요게 19개인데 A 빼기 B가 여기잖아. 여기가 11개라는 얘기니까 공통 부분이 8개가 돼요. 여기랑 여기는 몇 개인지 모르겠어. 우선은 그냥 이렇게 놔보고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거든. 그럼 이제 요거를 상황을 살펴보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여집합을 뽑아내면 그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될 거야. 그럼 공통